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창현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A, B 두 식이 쫙 주어져 있을 때 A-2B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A라는 식 자체는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2B 이런 식은 B라는 식에다가 이제 두 배를 좀 해서 부를 좀 바꿔가면 되겠죠.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2xy가 되겠고 플러스 2y제곱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식을 좀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x계통은 3x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3xy가 되겠고 y제곱 부분들은 소거가 되죠. 그렇게 처리되면 이제 3x제곱 플러스 3xy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번이 답이 돼가는 뭐 수식 다루기 간단하게 이제 수식 정리하는 그런 형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수식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당식 x-3y 세제곱 전개식을 구해라 이런 얘기니까 뭐 우리가 이제 공식을 좀 외웠습니까 이런 얘기죠. 이제 뭐 세제곱을 일단 좀 해주면 되겠고요. 빼기 3배의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어이굴래 여기 좀 3y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겠고 플러스 3배의 x에다가 3y의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마이너스 해주고 3y의 세제곱 이렇게 형태 그럼 공식 형태에 맞춰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y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가 좀 3대 있으니까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9에다가 27xy 제곱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27y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 됐죠? 뭐 그러니까 뭐 가볍게 이제 5번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곱셈 공식 자체만 좀 암기가 되어 있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식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을 이제 x-1로 나누면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를 좀 나올 텐데 이 나머지를 구해달라. 자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은요 항등식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당한 숫자를 좀 집어넣어서 풀어가는 게 좋겠죠. 집중 나누기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몫을 포함하는 부분 모르는 부분들을 0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즉 x에다가 좀 1을 대입해 가면 좀 쉽게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3-1 처리된 부분들이 R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계산해서 나머지는 2였습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정리에 뭐 가장 기본적인 이론 형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c 값을 정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적당한 숫자를 좀 대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x에다 1을 대입해 주면 좌변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서 곱하면 이제 우리가 구해될 식이 나오는 거죠. 1을 좀 집어넣었으니까 2의 제곱에다가 뒷부분 0 되는 거니까 그냥 4 이렇게 처리해서 자 우리가 좀 주어진 식 형태하고 원력을 좀 이렇게 매치어만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당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당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나눠 떨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x 4제곱 ax 제곱 이렇게 보기차식 형태가 되어 있다면 x 플러스 1의 제곱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어쨌든 뭐 x 마이너스 플러스 뭐 k의 제곱 이런 형태로 좀 인수분해가 되어 있을 꼴인데 뭐 이렇게 처리하기에는 좀 이건 좀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된 상태니까 그냥 기본 원리 형태로 해주면 이렇게 나눠 떨어진다 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을 나누는 문제 풀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일단은 0되는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이꼴 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때 이제 그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이제 문자를 좀 하나 소거해가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이 주어진 식은요 x 4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좀 묶고 그 다음에 a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좀 묶게 되게 되면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1이 공통 처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정리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x 플러스 1의 제곱 qx 이렇게 처리되는데 하나가 좀 이렇게 지워지죠. 여기서 이제 약분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약분돼서 x 플러스 1 하나 소거되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또 다시 나머지 정리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마이너스를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1 더하기 1 플러스 a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어야 되는데 뭐 a 값이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 값을 좀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2다 라고 처리됐으니까 b 값은 얼마입니까? 그럼 이제 1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40점 식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아, 이게 좀 완전 제곱식 되는 거 맞죠?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역시 좀 원래 예상했던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이제 a, b 값이 얻어졌을 때 a 마이너스 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a 마이너스 b를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원래 이제 이렇게 뭐 짝수차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할 때는 뭐 3차항하고 1차항이 지금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그렇죠. 최종적으로 나온 것 자체도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 이제 제곱 이런 형태 아니면 뭐 이렇게 x제곱 플러스 a 뭐 이런 계통으로 좀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그런 모양이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그냥 이제 답만 구하지 말고 모양 형태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문제 풀이할 때도 또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다음 식이 x에 대한 2차 식의 완전 제곱식걸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다. 인수분해가 다 된 줄 알았더니 뒤에 a가 있어서 다시 전개해야 되겠죠. 다시 전개할 때는 이렇게 좀 짝을 좀 잘 맞춰야 되죠. 뒤에 있는 숫자들 합이 좀 같아지는 형태로 x제곱 그러면 9x 3, 6, 18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제곱 9x 5, 4, 20 이렇게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똑같은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좀 치환해 가야 되는데요. 뒤에 숫자도 커서 저는 이게 치환을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a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18 더하기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a 플러스 2 이런 모양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a 이렇게 처리가 되는 이런 모양이니까 아이고 이게 이제 a가 아니라 다른 거 잘 가르겠나요? 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완전 제곱 식꼴로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뭐 이게 이제 a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모양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별거 없이 그냥 우리가 좀 구해야 될 그런 문자 a 값은 1입니다라고 해서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정답은 나오겠죠? 자, 치환을 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풀이가 좀 많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주어진 부분을 이런 형태로 좀 치환해서 뭐 t 플러스 18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t 플러스 20 이렇게 처리했다면 뭐 전기하기 때문에 뭐 숫자도 커지고 해서 다시 한번 또 신경 쓸 요소가 생기는데요. 기왕 치환할 부분 치환할 거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 이렇게 좀 크게 치환을 하게 되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좀 접근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좀 제가 좀 살짝 좀 어느 정도 이제 강조해가면서 설명드리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해서 다른 문제 할 때도 뭐 고등학교의 과정에 좀 치환이니까 치환의 이제 목적에 맞게 치환하는 방법 좀 이제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이쿠 긴 식이 나와 있습니다. 긴 식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식의 특징을 좀 살펴보니까요. 루트 안에 이렇게 좀 마이너스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 이런 부분 이제 복수수 i 형태 허수 i 형태로 좀 고쳐가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좀 차곡차곡 고쳐보면 루트 i 곱하기 루트 5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 2i 분의 2루트 2로 고쳐 쓰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된가요? 루트 3i 루트 3i 그 다음엔 루트 4i 그냥 2로 고칠 거 그랬나요? 그 다음에 루트 16i 이런 형태로 좀 고쳐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좀 처리하게 되면 이제 5i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루트 좀 소거해 가면서 대신 유리화를 이렇게 처리해주면요 i 제곱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2i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에다가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i 소거가 되겠고요. 이건 2분의 4 이렇게 쳐야 되니까 2 이렇게 좀 나오는 모양입니까? 그러면은 계산을 좀 해서 마이너스 1에다가 계산해서 3i 이런 형태로 해서 정리해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루트 마이너스 1분을 i로만 좀 고쳐가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a 마이너스 b 값을 구해달라 라고 처리되는데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b 값은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뭐 정답은 뭐 마이너스 4에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해서 깔끔하게 이제 연산 처리해주면 되는데 원래 이론은 이런 부분이 있죠. 루트 AB 처리해줬는데 이제 마이너스에서 AB가 될 때는 A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고 B 값도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이렇게 이론 정리. 그다음에 이제 루트 A분의 B 이런 부분들 아이쿠
이건 뭐 어차피 같이 써도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A 값이 0보다 작고 B 값이 0보다 크다 이런 뜻이라는 사실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요. 뭐 실제 숫자로 조절했을 때는 이런 이론을 적용해 가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풀었듯이 루트 마이너스 1 부분들을 이제 I 형태를 좀 고쳐서 풀어가는 부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인 풀이법이 돼가는 거니까 이렇게 간단한 연산이다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좋겠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식 열심히 또 복소수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4 플러스 3i 이런 부분들 유리화를 하려면요. 켤레복수수인 4 마이너스 3i를 분자분모에다 곱하기 해야 되죠. 25i에다가 4 마이너스 3i 이렇게 좀 곱하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모양이니까 16 더하기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 와 그럼 25랑 좀 소거가 될 텐데 i는 안쪽에다가 곱하기 해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3 i 제곱하니까 3이 되겠고 플러스 4i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i를 곱하기 해줬으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 좀 소거가 되는 거니까 3 플러스 4i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 이런 부분들 뭐 가볍게 좀 더하기 해서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니까 뭐 어렵지 않게 처리 가능한 것 같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 주어진데요. 중근을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중근이라면 뭐 판별식 뒤 좀 살펴봐야 되겠죠. 짝수 돼 있으니까 4분의 써가지고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처리해주니까 k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죠. 중근이니까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했으니까 k제곱이 좀 사라지고 2k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서 k값은 그럼 뭐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군요. 됐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역시 이제 2차 방정식이 중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판별식은 이꼴 0이다 이런 과정 풀어간다는 사실 이렇게 뭐 간단한 부분들 이론 정리만 좀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2차 방정식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알파 플러스 베타 근거의 소유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형태 계산해서 3 알파 베타 a분의 c 이런 형태로 계산해서 마이너스 2입니다 하고 이제 계산 결과를 쭉 구해놔야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알파 세제곱 베타 알파 베타 세제곱 이런 걸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알파 베타를 좀 공통으로 끄집어내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고 이 부분들은 뭐 그냥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곱셈 공식을 좀 이용해서 활용식을 이용해서 식을 좀 변형해 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되어 있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9에다가 이곳에다가 2는 4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13에다가 마이너스 26 이렇게 처리된 겁니까? 해서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 자, 2차 방정식의 근거 계수의 관계 아주 중요한 기초의 이론에 해당하는 거죠. 확실하게 학습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곱셈 공식 그렇게 많이 변형이 되는 건 아니죠. 간단한 곱셈 공식 변형한 곳에다가 대입을 해서 좀 연산을 해달라라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y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만나는 좌표를 좀 구하려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 부분하고 x 마이너스 k 이 부분들 서로 같습니다 라고 놓고 식을 좀 정리해야 되겠죠. x제곱 플러스 2k 이 k가 아니라 이 x겠죠. 이 x 그다음에 이항시켜서 플러스 k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만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좀 만나는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근이 없다 이런 형태의 좀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판별식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4분의 t를 좀 써도 되겠죠. 1 마이너스 k 플러스 마이너스 4죠. 왜 자꾸 뭐 미리 계산하는 부분이라 자꾸 신경 쓰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자 0보다 작다 근이 없으니까 판별식 때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k 0보다 작다가 되겠고 k 값은 5보다 크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이때 이제 정수 k의 최소값 5보다 가장 큰 정수를 구해달라 이러니까 정답은 좀 6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일단은 좀 같다 이렇게 해서 만나는 근을 구하겠습니다.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절차죠. 정리해서 이렇게 좀 해석해 놓은 과정까지를 조금 연습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난히 판별식하고 연결식에서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모양이 아주 중요하죠. 최고차가 음이니까 위로 블록 이런 형태를 지금 그려가면 되겠고요.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p 이런 형태를 좀 구하면 되는데 주어진 식이 또 마이너스 4 돼 있으니까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이렇게 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꼭 시험 좌표 좀 구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제한 변역은 0부터 1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와우. 이렇게 처리되면 뭐 꼭 시험 좌표가 관여가 안 되죠. 그러면 제한 변역에 해당하는 숫자들만 열심히 대입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0을 대입해주면 4가 되겠고요.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뭐 마이너스 2 해서 결과를 좀 얻어내면 되겠죠. 이때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또 합을 해달라는 얘기는 둘을 좀 합해서 정답은 뭐 3번입니다. 3번에 2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이 최대 최소를 구해가는 절차, 그래프 모양 쭉 그리고 근데 이제 꼭지점이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b에서 구해놓고 그다음 제한 변역 표시하고 됐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풀이 좀 진행돼 가는 거니까 뭐 이렇게 좀 풀어가는 절차들 꼭 좀 머릿속에 좀 다 정리 좀 해가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효율적인 풀이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13번입니다. 3차 방정식이 주어진 거죠. 한근이 2 플러스 i 주어졌을 때 b-a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a, b 실수. 중요한 표현이 됐습니다. 2 플러스 i가 근 이렇게 써있는데 문자들이 실수다 이런 얘기는 2-i 이런 형태 혈내근은 좀 근으로 간다 이런 이론이 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식이라면 근이 3개 돼 있어야 되니까 뭐 감마 이렇게 되면 근 하나 더 있다라고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론 틀 하고 그 다음에는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되겠죠. 먼저 알파 베타 감마부터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개를 좀 열심히 곱하게 해주면 2 플러스 i에다가 2 마이너스 i에다가 감마를 이렇게 곱하게 해주는데요. 이 앞에 곱하게 하는 부분들이 제곱 빼기 제곱인데 i 제곱이 이제 마이너스를 되기 때문에 이제 5 이렇게 좀 처리해서 5 감마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다음에 근과 계수 관계 딱 적용해주면 이제 5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뭐 감마 값이 1이다라고 해서 근을 좀 마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 이제 모두 다 알았으니까요. 이제는 근과 계수 관계 합부터 처리해주면 되겠죠. 2 플러스 i에다가 2 마이너스 i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면은 4에다가 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또 근과 계수 관계해주면 마이너스 a에서 a 해가지고 a 값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처리해주면 2 플러스 i에다가 2 마이너스 i를 좀 곱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감마가 공통이니까요. 감마 1에다가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 이렇게 좀 전개해주면 이제 곱하기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5에다가 플러스 4 처리해주니까 이제 9가 되는데요.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해서 또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뭐 3b 이렇게 처리되가는 거니까 b 값은 또 3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a 값, b 값 다 나왔고요. 이때 b-a를 하라라는 얘기를 a 값은 이제 부호가 또 다시 바꿔야 되는 거니까 3 더하기 5 해서 그러면 정답은 8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론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요. 맨 처음에 턱에 혈내근 형태를 좀 써가는 부분들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엔 뭐 3차식의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우리가 이제 공식 형태로 좀 나와 있는 이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알고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이론이 아름답게 좀 결합된 그런 문제 형태니까요.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연립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직 한 쌍의 해를 갖습니다. 라는 얘기는 한 문자를 보게 되면 근이 하나인 거죠. x, y에 좀 짝을 이뤄서 쌍이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근이 좀 한 개다라는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자, 할 때 좀 대입해서 문자를 좀 1차 부분들을 좀 대입해서 문자를 좀 소거해 가야 되는데 x 소거가 좀 좋을 것 같죠. 그럼 2k-2y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9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 부분들은요. 뭐 4 공통 처리를 좀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y-k의 제곱 다시 이렇게 써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배의 y제곱 마이너스 2ky 더하기 k제곱 되겠고 y제곱은 9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4y제곱에 5y제곱에다가 8ky에다가 4k제곱 마이너스 9 이퀄 채로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이게 이제 뭐 해를 재 y값 자체가 이제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역시 중근 이런 형태니까 4분의 d 좀 판별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4k 형태가 제곱이니까 16k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C 이렇게 처리되니까 5에다가 4k 제곱 마이너스 9 이퀄 제로 이런 형태를 좀 풀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20에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5고 45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k제곱이 4분의 45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k 값을 모두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k 값을 뭐 루트를 씌워가면 되는 거니까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처리해져 있고 5, 9, 45 이렇게 처리되니까요. 그러면은 9가 3으로 풀려가니까 5 이렇게 처리되겠죠. 2분의 3 루트 5 이런 형태로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문제에서 뭐 이렇게 한 쌍 이렇게 떠 있다고 해서 이게 뭐 쌍 두 개라는 뜻이 아닌 거고요. 한 문자에 대한 근 자체는 이제 한 개가 되죠. 짝을 이루어서 이제 쌍이 돼간 거니까 뭐 근이 하나다라고 해서 뭐 판별식 풀어간 부분들 됐을 때 판별식 부분에서 이제 d 제로 이렇게 이제 중근 갖는 형태의 풀이 된다는 사실 좀 기억을 잘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 연립 방식 되어 있지만 뭐 이론 틀이 이렇게 대신 이제 처음에 첫 번째 이제 표현만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무리 없이 또 접근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좀 풀면서 좀 자신감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잘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15번 시작합니다. x가 0이 아닌 실수이고 주어진 식들의 값이 주어졌을 때 와 이건 좀 짝을 잘 맞춰야 되겠군요. x세제곱 빼기 x세제곱분의 1 이런 부분들하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뭐 이렇게 좀 짝을 지으시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가는 건데 와 너무 좀 정신없게 좀 써놨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구해야 될 부분하고 곱셈공식의 연계성이 제일 보입니까? 이런 얘기죠. 이런 거 보면 세제곱 되겠고 3배에 둘 곱하기 한 부분들은 사라지면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이 부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x 빼기 x분의 1에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 마이너스 x분의 1 이 부분들이 좀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뭐 치환한 모양을 보게 되면요 t 세제곱 그럼 2차 부분이니까 플러스 t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3t 이것도 이 양식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요 앞에 이제 t 제곱에다가 t 플러스 1 되겠고 뒤쪽 식에는 3에 t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모양이니까 t 플러스 1 공통에다가 t 제곱 플러스 3 해서 t 값을 얻어갈 수 있죠. t 값은 이렇게 마이너스 1 t 제곱이 마이너스 3 여기는 뭐 허근 갖는 그런 형태니까요. 근 자체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좀 우리가 좀 구할 값 자체를 t로 치환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들 뭐 정리하는 부분들은 뭐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인데 와 이게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규칙적으로 안 맞는 거니까 이렇게 좀 연관성 있는 거 좀 짝지어 가지고 정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곱셈 공식 그런 형태하고 연관성들 좀 생각해서 그다음에 뭐 치환을 통해서 이제 식을 좀 이렇게 이쁘게 좀 정리해 가는 과정까지가 좀 살짝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 그 다음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주어진 식의 특징 이런 부분을 살펴가면서 식 정리를 좀 어떻게 잘 해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니까 평상시에 이제 뭐 곱셈공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식 다뤄가는 부분들을 좀 충분히 연습했으면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게 평상시에 좀 연습 많이 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창현구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6번 문제 이어집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창 최고창 계수 1인 이참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때 최대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죠. 어떤 조건입니까? 주어진 이렇게 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최고차 계수가 1인 이참수는 아래로 블록 이런 형태를 그려가면 되겠고요. 함수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근데 함수값이 좀 같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쪽에 마이너스 1 이쪽에 이제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뭐 이 참수가 이제 뭐 대칭 구조니까요. 이 둘의 이제 가운데에 해당하는 거니까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게 좀 대칭축이 2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여기 또 대입하면 이 결과가 또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꼭지점 좌표 자체가 2,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런 뜻으로 정보를 좀 제공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 함수식이 다 완성됐습니다. x-2의 제곱 최고차계수 1이었으니까 됐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좀 더 정리를 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플러스 3 해서 함수식을 완성해주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풀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뭐 1에서부터 그러면
바로 옆에 이제 1 되겠고, 다음 4까지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진 이런 형태. 이런 함수에 뭘 구하라, 뭐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뭐 대칭 쪽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좀 4를 좀 대입했을 때, 여기가 좀 1 이렇게 쳐야 되는데 4를 좀 대입했을 때 결과가 뭐 최대값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에이, 그럼 F4를 구해가는 거니까 위에 여기다 좀 대입해 주면 되는 건가요? 어느 쪽에 대입하는 건가요? 아래쪽에 대입할까요? 뭐 그러면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결과는 뭐 3입니다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선본점 답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자, 주어진 정보, 와우, 함수 값이 같다는 이야기, 분명히 근데 이차함수를 푸는 거죠. 이차항의 개수가 지금 이차함수 이렇게 풀어가는 거니까, 그죠? 뭐 1인 2차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그래프 모양에다가 이제 대칭 구조 모양 형태에서 이제 대칭축을 좀 가르쳐 준다는 사실 부분들 됐습니까? 그거랑 좀 연결시켜 가는 거니까 완벽하게 이제 꼭지점을 좀 가르쳐 줘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문제풀이 연결돼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니까 이런 내용들 좀 정리해 가는 그런 부분들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7번 이어집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가 와우 상당히 좀 복잡한 듯한데 1-i 분의 1 플러스 i 분의 1-i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리화를 해주면 2분의 1-i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여기가 1 마이너스 2i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건 좀 소거되고요. 약분하면 이제 마이너스 i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좀 간단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1-i분의 1 플러스 i 이렇게 처리해주면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여긴 또 1 플러스 코 1제곱 i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2i 이렇게 좀 처리돼 가는 거니까 이 부분도 i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fx를 좀 더 이쁘게 좀 놓을 수가 있겠죠. 주어진 식은 이제 마이너스 i의 n제곱 n이 짝수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이쪽 좀 처리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i의 n제곱 처리돼서 n 홀수일 때는 좀 아래쪽에다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f1 이런 부분들 구하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다 집어넣어서 i가 되겠고, 그 다음에 f2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위쪽에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i 제곱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f3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아래 집어넣어서 i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 되겠고, f4 하게 되게 되면 이거는 또 이제 1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좀 써져 가는 건데, 그 다음에 뭐 i나 마이너스 i 이런 부분들은요 둘 다 이제 뭐 네 번마다 4제곱하게 되면 i의 4제곱 이런 부분들이나 마이너스 i의 4제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두 다 이제 1로 처리돼서 이제 네 번마다 규칙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 좀 기억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F1부터 쭉 해서 이제 2021까지 좀 대입하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와, 여기도 무지 재밌는데요. F1, F2 F3, F4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와우, 이 부분들 모두 다 더하기 좀 0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규칙이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F1에서부터 F2021까지 되어 있는데요. 네 번마다 규칙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의 자리만 되더라도 4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2000까지 다 소거되게 되면 이제 2001부터 2021까지 있다 생각해 주면 되니까 2020이 또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21 이렇게 좀 하나 남는 항목이 되겠고, 이 부분들은 또 규칙상 이제 F1하고 좀 똑같아지는 거니까 F1이 뭐가 되겠습니까?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계산하면 그냥 i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는 듯 하지만 뭐 규칙성에 해당하는 거죠. 뭐 주어진 식 일단은 뭐 이렇게 마이너스 i다. 주어진 식 좀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i다라고 해서 문제 자체를 좀 이렇게 좀 간단한 모양으로 좀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초 공부 자체는 i하고 마이너스 i 이런 부분들은 4제곱하기 때 1 대입해서 네 번마다 규칙이라는 정보 아래에서 주어진 식 뭐 1 대입했을 때 3 대입했을 때 이제 홀수 부분 대입해 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2하고 4는 이제 위에 쪽 짝수 부분 이렇게 좀 대입해서 나온 결과들. 그 다음에 대입하는 숫자가 5, 6 이런 거는 이제 1, 3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네 번마다 규칙 이 이론들을 적용해 가면.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1, 2, 3, 4 또 다 합하면 0이라는 사실. 자, 이제 규칙성을 이제 얼마나 좀 정확하게 좀 잘 캐치해내느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연습해 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8번입니다. fx를 x-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도 가르쳐줬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최종 풀어야 될 식을 좀 살펴보게 되면 x-1의 제곱에다 x-1을 나누게 되면 몫이 생기겠고, 3차로 나눴으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2차에서 이 나머지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때 이제 x-1의 제곱으로 나눈 형태의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세제곱엔 정보가 돼 있으니까 와 여기 좀 정보를 좀 잘 얻어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이거 좀 만만치 않은데 자 이게 x-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q1x 처리가 돼 있고 이때 이제 나머지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정보를 좀 얻으려면요 x-1의 제곱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1의 qx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도 좀 나누기가 또 되는 거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좀 나누기가 되면서 항목이 좀 사용되면 플러스 3x 이렇게 처리되면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쓰게 된다면 이렇게 제곱으로 나눈다면 x-1의 qx에다가 q1x에다가 이쪽에서 1 처리되겠고 플러스 3x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요걸 나눴다면 이제 나머지가 3x 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정보에서는 또 다른 게 필요하고 F2만 좀 필요한 거죠. F2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뭐 주어진 식에다가 여기 좀 나누기 했을 때 이제 2를 좀 대입해 주면 되니까 6에다가 8입니다. 라는 정보를 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주어진 이 식, 이 모양들을 완전 제곱수로 나눴을 때 뭐 이대로 놓고 풀이하면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죠? fx 이렇게 했을 때 x-1의 제곱 x- 처리됐을 때 qx까지는 좀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a의 x-1의 제곱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가 이제 여기 3x 했으니까 플러스 3x 이렇게 처리해서 여기 써야 된다는 사실이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얼마나 좀 잘 해결해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또 지금 미리 이렇게 좀 정리한 이 부분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 낸 이 부분들이 사실 좀 어려운 거죠. 조금 이제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좀 낯선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2라는 정보가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8이 되겠고, 2를 좀 대입해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1이니까 제곱해도 A가 되겠고, 2 대입하면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래서 A 값은 2입니다. 라고 되는 거니까. 자, 문제에서 우리가 열심히 한 RX 나머지들은 2에다가 X-1의 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써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무엇을 구하라고 했나요? 뭐 마이너스를 좀 대입하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곳에다가 마이너스를 좀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 4가 되겠고 8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정답은 좀 5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정답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좀 까탈스럽습니다. 세제곱에 대한 정보에서 나머지를 가르쳐줬는데 나중에 필요한 것은 제곱에 대한 정보. 와, 그죠? 제곱 이렇게 사실 이게 제곱으로 나누는 나머지도 좀 사실 좀 쉽지가 않은 거죠. 제곱으로 나누는 나머지 했을 때 뭐 숫자를 대입해 준다면 뭐 관계식이 하나밖에 안 되는데 맨 처음 이제 이렇게 좀 써서 그럼 관계식이 이게 좀 x-2에서 하나, 6에서 하나 관계식 두 개밖에 안 되니까 풀이가 될 수 없는 거니까 평상시에 또 이렇게 이런 식 형태로 좀 정리하는 부분들도 좀 연습이 좀 돼 있어야 되겠고요. 이때 이제 x-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에 대한 정보 미리 좀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까탈스러운 요소가 뭐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문제니까 복습을 통해서 그리고 뭐 좀 더 힘겹다면 다시 듣기 이렇게 하고 해서 연습장에서 연습해가면서 충분히 연습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 실근이 어떤 직각삼각형의 세변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K값을 좀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뭐 좀 PQ 뭐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다. 뭐 그걸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어진 식 그럼 이제 열심히 이용해가지고 근을 좀 구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5 와우 문자가 있으니까 좀 있으면 좀 잘 될까요? 일단 좀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 처리해주겠고 K에다가 K해서 좀 처리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x-1에다가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군 하나 가지 뭐 1에다가 그러면 이쪽에서 알파 베타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근이 3개 생겼다 해주면 되겠고요. 뭐 실근을 좀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t에서 9 마이너스 8k 처리해서 이제 0보다 크다 처리해야 거니까 그거나 갖다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8k는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에서 범위를 좀 구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요 가장 긴 변이 뭡니까? 자, 첫째 뭐 1이 좀 가장 긴 변이다 라고 좀 해서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되나요? 와, 그러면 1하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뭐 피타고라스 좀 해서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 근과 계수형도 미리 구해놔야 되는 거군요.
두분의 합 2분의 3 두분의 곱 2분의 k 이렇게 좀 구해놨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이 부분들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 좀 4분의 9가 되나요? 4분의 9. 그 다음에 여기가 K가 처리되겠습니까? K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이제 K 값은 4분의 9에서 빼기 1을 처리해주니까 4분의 5에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K 값이 8분의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4분의 5면은, 4분의 5가 더 큰 값이죠. 그럼 이건 좀 답이 안 되겠는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 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다른 경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알파가 좀 큰 값이라고 했을 때 알파가 좀 제일 큰 값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알파 제곱은 베타 제곱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 가면 되겠죠? 자, 이런 걸 좀 그럼 어떻게 산수해 가는 게 좋나요?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은 이렇게 처리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인수분해해서 좀 처리해 가는 게 좋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문제에서 2분의 3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이런 걸 좀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되겠고 제곱했으니까 9분의 4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요 산수를 좀 진행해 주면 되는데 이게 또 다시 4분의 9가 되겠죠? 4분의 9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2분의 k를 집어넣으니까 2k 처리가 되는가요? 9분의 4 처리해서 그러면 이제 2k 값은 4분의 9에서 9분의 4를 빼니까 4구 36분의 81 마이너스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2k 값이 그러면 36분의 자 7에서 1 빼니까 65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k 값을 구하게 되면 72분의 65에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까 뭐 p분의 q 뭐 더하기하고 이런 형태였죠. 더하기 하는 거니까 이 둘을 더하기 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37이니까 65니까 137에서 답을 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인수분해하고 그냥 뭐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뭐 피타고라스하고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인수분해해서 이제 근 모양에서 이제 근과계수 관계 좀 살펴본 부분들 됐죠. 이렇게 연결해서 풀어가는 건데 1이 가장 긴 변이냐 뭐 알파가 가장 긴 변이냐 해서 피타고라스에서 뭐 두 가지 좀 알아봐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첫 번째에서 나왔을 때는 이제 K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제 우리가 근 가져야 된다 해서 이제 K값 범위를 구했을 때 이 부분이 답이 안 된다는 사실 이런 거 좀 밝혀내야 되겠고 그 다음 부분들은 이제 이 피타고라스 형태에서 나온 이 식을 이제 연산을 좀 어떻게 잘 해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 저런 이렇게 왜냐면 이제 우리가 두근합 두근곱을 알는 거니까 두근 차에 해당하는 식을 얻어서 이곳에 좀 대입해서 이렇게 좀 풀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아무래도 좀 가장 좀 효율적인 풀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됐습니까? 큰 흐름 틀에서는 뭐 조립제법부터 해서 근을 좀 이렇게 좀 구해가는 부분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그런 패턴들 2차식에서 뭐 판별식 살펴본다든지 근과 계시 관계 좀 해서 정리식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피타고라스식 근데 뭐 가장 긴 변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나눠서 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입니다. x에 대한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의 상수항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우, 화려한 식인데요. 이 식은 좀 어떻게 쓸까요? fx 플러스 2를 좀 먼저 쓰겠습니다. fx 써서 뭐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6은 좀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식이 또 뭡니까? 위랑 아래랑 좀 다른 거니까 좀 감당이 안 되죠. 자, 이때는 이제 아래식의 이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2를 좀 이게 대입하는 형태를 좀 해서 좀 식을 다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fx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fx가 처리가 되는 거죠. 이래야 이제 위식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제곱에다가 2배 x 플러스 1을 이렇게 대입해 주는 식이 되겠고 이 식은 좀 정리하게 되면 x 제곱에다가 4x에 2x니까 6x가 되겠고 4 그럼 8에다가 10 이렇게 처리됩니까? 되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fx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거니까 두 식을 좀 차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빼기를 하게 되면 2fx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은 3x 세제곱 빼기니까 빼기 한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제곱이죠. 마이너스 3x 제곱에다가 차수를 좀 달려보겠습니다. 여기가 그럼 이제 2x가 되겠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인가요?
되셨죠.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fx는 뭐 2로 좀 나누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뭐 상수항을 구하라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마이너스 4 있고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 이게 좀 겁은 뭐 상당히 좀 많이 주고 있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그죠? 근데 이제 아래식 쪽식 부분에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게 되면 위식하고 아래식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좀 간단하지만 문제를 보고 좀 정확하게 좀 관찰해서 문제에 맞는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이 이 문제의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차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그래라 이런 얘기죠. 식으로 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a 조진식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데 이쪽 이차함수식이 좀 항상 커야 되겠다. 이런 때 좀 식을 세워갈 수 있느냐 물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이항시키면 플러스 2x가 되겠고 a 플러스 4 0보다 크다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2차식은 이제 항상 0보다 크려면 이제 판별식을 좀 살펴봤을 때 1 마이너스에 a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뭐 근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0보다 작다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에 0보다 적다 들어오니까 a 값은 그래 그 사이 또 산수 해가지고 이게 좀 손이랑 머리랑 좀 따로 움직이네요. 자, a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만족해주는 정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큰 가장 큰 정수 A값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정답을 좀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 부분들 항상 위쪽에 있다 이런 부분들 그냥 이렇게 좀 수식 형태로 이렇게 좀 살펴가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엔 좀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이런 걸 뭐 절대부등식이라고 하죠. 절대부등식 해서 이제 판별식 이렇게 살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 조금만 좀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학습 좀 확실하게 잘 해가지고 흔들림 없이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B고 오 독특한데요. AB 값 결과 주어졌을 때 다음 값으로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자, A-B 이런 부분들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A-B 값이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항상 양수가 되는 부분이겠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A-B의 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 곱셈공식으로 좀 고쳐서 좀 살펴가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a-b의 제곱 처리가 되겠고 문제에서 ab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주어졌으니까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식을 좀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좀 정리만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a-b의 제곱 이항시켜서 a-b 마이너스 1은 이꼴 채로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a-b를 뭐 굳이 치환하지 않아도 이렇게 2차 방식 모양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근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의 공식해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처리되는데 이 값이 뭐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양수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쪽이겠죠.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4ac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에서 이제 5 이렇게 되겠군요. 2분의 1 플러스로 도다라고 해서 a-b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요. 우리가 이제 뭐 a-b 값 나왔으니까요. 요거 제곱 플러스 4ab 처리해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는데 와, 요거 산수가 좀 불편한가요? 와, 여기 제곱을 이거 어떻게 하죠? 주어진 식을 좀 제곱하기 힘들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온 2차식 요 모양은 이거면 되겠군요. 그러면 a-b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4ab 값은 ab 값이 마이너스 2분의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a-b에다가 빼기 1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주어진 식 이제는 좀 산수가 되겠죠. 이곳에서 빼기 1 하게 되니까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 해서 계산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마 곱셈공식과 관련된 수식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인 거죠.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일단은 뭐 주어진 식이 뭐 그대로 쓴 거니까 뭐 대단한 거 없는 거고요. 대신 이제 요게 이제 0보다 크다 이런 정보를 좀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좀 기억해 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어진 식이 이제 a-b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곱셈공식 처리해서 이렇게 2차 만들어서 근을 구해간다라는 요 사실 요게 조금 평상시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좀 낯설긴 한데 이번 기회에 뭐 이렇게 좀 연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엔 a 플러스 b의 제곱 역시 곱셈공식 연계성이 있으면 되겠고 제곱하는 부분들도 주어진 값이 나왔다 해서 제곱하는 것보다 중간에 이렇게 나온 과정에 있는 이런 식을 좀 이용해서 처리하게 되면 산수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조금 고려해 가면서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답형 세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와우
엄청나군요. 이런 값들을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y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뭐 거듭 제곱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이걸 좀 알파라고 하게 되면요 2알파 플러스 1은 있고 루트 3y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제 이항한 다음에 곱하기 한 다음에 이항시키고요. 이제 제곱 과정을 거치면 4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3 처리되는 거니까 이항시키면 4가 되는 거죠.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알파 세제곱은 1이 돼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 부분도 이제 특징을 좀 살펴보려면 요거 좀 베타라고 놓게 되면요 2베타 플러스 1은 이꼴 마이너스 루트 3i가 처리가 되겠고 제곱하게 되면 4베타 제곱 플러스 4베타 플러스 1에다가 역시 마이너스 3 처리된 거니까 역시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관계. 그래서 베타 세제곱은 1이 돼가는 아주 좀 독특한 두 개 다 세제곱하면 1이 돼가는 세 번마다 좀 규칙이 돼가는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어떤 규칙이 있냐면요 알파 제곱을 좀 구해가야 되면요 4분의 이런 식의 1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2 루트 3i 이렇게 처리가 되겠는데 이게 좀 2로 소거가 되게 되면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와 이게 지금 베타가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알파 제곱은 베타 그죠? 베타 제곱을 좀 처리하게 되면요 4분의 주어진 식이니까 요걸 좀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3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플러스 2 루트 3i가 되죠.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게 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또 알파가 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무지무지 재미난 그런 규칙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와 이런 곳에다가 n에다가 1부터 n까지 쭉 집어넣는데 이제 52하까지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뭐 z1이라는 것을 다시 살펴보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주어진 식에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게 2분의 마이너스 2 처리돼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z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건 또 뭐가 되는 건가요? 역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데 이게 또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또 다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z 세제곱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1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2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게 뭐 규칙적이니까요. 뭐 세 번만 좀 잘하면 되겠죠. 이때 이제 또 기억해야 될 거는 Z1, Z2, Z3를 좀 더하게 되면 이게 0이 되는 거라서 문제 특징이 이제 아주 재미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 주어진 살펴보게 되면 앞에서부터 누적시켜도 더하게 되는데 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냥 Z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 1 되겠고 그 다음엔 Z1, Z2를 더하게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2가 돼서 안 되고 Z3 해주면 이제 0 되는데 Z4를 하게 되면 또 다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0 되는 거라서 이렇게 다 세 번마다 규칙이니까 이렇게 1, 4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나오겠다 이런 뜻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좀 그럭저럭 좀 다 된 것 같은데 즉 n이라는 숫자가 3k-2 이런 부분들이 되면 되죠. k에다가 그러면 이제 k 값이 1, 2, 3에서 이제 대입해서 쭉 가는 건데 이제 52i 숫자가 나오려면 k에다가 얼마를 대입했습니까? 17을 좀 대입해야 되나요? 17 곱하기 3 하게 되면 3, 7, 20, 51인데 뒤에 빼기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49가 되는 거니까 17까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이 되는 n 개수는 몇 개다? 17개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거에 대한 뭐 규칙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 와 평상시에 복소수 거듭 제곱과 관련해서 연습이 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특징 살펴보면요 좀 살짝 다르지만 유사하게 나온 모양 이런 형태 그래서 이걸 좀 잠시 알파 베타라고 놓고요 이렇게 좀 이항시켜서 제곱하는 과정 거쳐서 특징을 좀 이렇게 살펴본 거죠. 이렇게 중요한 특징.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제곱했을 때는 이렇게 이런 관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그렇군요라고 좀 느끼겠지만 평상시에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좀 이렇게 알아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니까요. 제가 좀 제시해드린 부분들 좀 연습을 통해서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특징 파악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런 특징들 문제풀이에 연결시켜서 정리한 부분들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마다 규칙성에 의해서 찾아가는 부분들 됐습니까? 자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제법 많습니다. 연습만이 살 길이니까 충분히 연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방정식의 모든 근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차 방정식을 풀이를 한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야 되겠죠. 1, 0,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봤을 때 이제 개수의 총합이 0이 된다는 얘기는 1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1을 처리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1에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를 해주니까 2 되겠고 2 해서 이제 역시 되겠죠.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어떤 항목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이런 항목이 되는 건가요? 주어진 식해주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 처리되겠고 플러스 2 되겠고 1에다가 마이너스 되니까 역시 됐습니다. 되셨죠? 그럼 x-1, x 플러스 2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꼴 채로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뭐 근을 좀 구해가면 되는데요. x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하고 이제 뒤에서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뭐 근의 공식 형태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처리되는데 1 마이너스 4에서 와 음수가 되네요. 그러니까 허근 갖는 식이니까 루트 3i 해서 근들을 좀 쭉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뭐 조립제법 연습을 좀 통해서 뭐 근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좀 연습한 게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쭉쭉 진행해가면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5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장인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x 세제곱계수가 1인 3차 당식 fx에 대해서 초진식을 만족한다. 이때 이제 fx를 이제 x-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했는데 야, 주어진 식에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잘 살펴서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얘기 되겠죠. 와, 이런 것은요 fx 이렇게 됐을 때 뒤에 나오는 숫자를 좀 잘 살펴보니까 4-x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1을 집어넣게 되면 3이 되겠고 2 대입하면 2 되겠고 3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런 특징. 자, 무슨 얘기냐면요 fx 더하기 x-4 이런 식을 생각해주면 이 식에다가 는형을 좀 생각하게 되면요 이 식에 1, 2, 3 이렇게 좀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좀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3차식이 되겠다. 즉 fx 더하기 x-4라는 것은 최고차가 문제에서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x-1, x-2, x-3 이렇게 생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fx 이제 드디어 이제 이항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과정 거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풀어야 될 것은 fx를 x-5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니까 나머지 정리 원래에서 이제 이거 0만 들어가는 거니까 f5가 좀 나머지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라는 것은 f5가 처리되는 거니까 조진식에 좀 5를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대입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에다가 5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24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니까 정답 23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맨 처음 주어진 식의 좀 특징 그에 따른 해석을 잘하는 거죠. 이 부분들 자 이렇게 숫자들이 이제 좀 우리가 줄어드는 거니까 4 마이너스 x 이렇게 됐죠. 여기 이제 주어진 숫자에서 해석해가는 절차.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식에다가 1, 2, 3을 집어넣으면 항상 성립하겠다. 그러니까 1, 2, 3을 그루라는 이런 3차식이다 라고 해서 최종 fx를 구해가는 이 과정 자체가 이제 매우 중요한 거니까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25번 정인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조금 까탈스러웠는데요. 정확하게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정인고 시험 문제 뒤쪽 파트 문제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좀 까탈스러운 문제, 재밌는 형태의 문제들이 좀 제법 보이니까 연습을 통해서 그런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창연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